네,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종영입니다. 우선 득담부터 한마디 할까 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께서 청와대에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축하 인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길러냈다라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훌륭한 분이 우연히 대통령이 되어서 저희가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희대학교의 모토가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학 다닐 때 아마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우리의 모토, 생각 이런 걸 많이 배웠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학생들한테 귀감이 되고 있죠. 데모도 잘했고 공부도 잘했고 연애도 잘한 그런 이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사회에도 관심도 갖고 또 좋은 사람 옆에 있으니까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교육사회학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한국대학학회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의 입장으로 오늘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지금 오늘 발표를 부탁을 받고 제가 나름대로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김상곤 교육감이 5월 18일 비슷한 주제로 이제 한국 교육 개혁을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이분이 펴낸 두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과연 이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교육 철학과 일치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특강이 끝나고 나서 여러 분들이 자기 의견을 발표를 했는데 잠깐 이제 들어보면 어느 치과 의사의 요구 보시면 요즘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치료가 하기 힘듭니다. 교육부 장관께서는 인성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사고 교장께서는 자사고를 폐지한다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자사고 폐지를 제고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말씀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행복학 강사께서는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들이 행복학 강의를 듣고 나서 행복해졌습니다. 전국 대학에 행복학 강의를 열어주십시오. 이런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교육에 대해서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개혁보다도 교육개혁이 워낙 피부에 와 닿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또 각계각층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회원으로 있는 한국대학학회에서는 사립대를 공영화하자, 또 대학 교육 예산을 공정하게 배분하자, 대안적 대학 정원을 감축하자. 그다음에 국교련, 사교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국립대학법을 제정해야 된다.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자율화해야 된다. 또 정교조에서는 말씀하셨지만 법의 노조를 출해야 된다.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국가교육회의를 통해서 이번 정권에서 고쳐야 됩니다. 근데 최근의 언론의 뜨거운 관심사가 있죠. 내신 절대평가와 또 고교 학점제, 또 수능의 절대평가, 외고 자사고 폐지, 이런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지금 언론들이 고교 서열화 문제, 지금 수능을 절대평가를 하느냐, 또 학점제를 하느냐, 또 내신을 절대평가하느냐, 여기까지 이 문제에 가지고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되려면 이런 정책들이 독일이라든지 캐나다, 미국 선진국 등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 정책들에 찬성을 하지만 지금 독일, 캐나다, 미국, 독일은 평준화 대학 정책이죠. 독일, 캐나다와 미국도 다원 체제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피라미드적 서열 체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 체제를 먼저 바꾸어야만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국의 다중적 불평등이라는 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소득과 자산, 또 사교육, 대학 진학, 노동시장, 소득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이 지금 곡성의 한 장면인데요. 가장 유명한 대사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은 아직 교육부 장관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여기 빙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가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입시 정책을 수십 번을 바꾸었습니다. 사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결국 대학 서열화 해소가 중요하다. 그건 누구나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 적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국가, 재벌,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는 국가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재벌은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대학은 지휘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의 민주화를 위해서 정권 교체가 되고, 지금 정권 교체 후에 이제 검찰 개혁을 하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경제 권력의 민주화를 위해서 재벌 개혁, 지금 김상조 위원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대표적인 재벌 개혁 론자들입니다. 제가 이분들의 책도 열심히 읽어보고 굉장히 잘 기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한국 민주주의적 셋 중에 둘은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데 대학이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왜 적이냐 하면 사회 불평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게 대학입니다. 사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 적은 분명히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지금 변목 현상이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입학 정원은 1%, 스카이는 3%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중산층이 굉장히 늘었어요. 지금 한 60%를 자기가 중산층으로 하는데 모든 중산층 가정들이 명문대 자녀들을 명문대로 입학시키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엄청난 과열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병목 대학 교육 체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일 기회 구조를 가진다. 한 번 실패하면 낙오자가 되는 그런 체제이다. 그래서 서울대, 스카이, 포항공대, 포색, 카이스트, 의대 이런 걸 합치면 약 5%가 됩니다. 그래서 5%의 성자와 95%의 패자를 생산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 체제이다, 대학 체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대학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계가 다원화되고 유연화되었는데 정근대적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체제를 고쳐야만 한다. 근데 대안은 없을까? 희망은 없을까? 조남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희망은 없어. 희망은 있습니다. 뭐냐면 국공대 통합 네트워크라는 준비된 안이 있습니다. 이 안은 사실 18년 전에 서울대 교수 20여 분이 처음으로 제안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안들이 2003년 학자들이라든지 그 정당의 대표들이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내걸었죠. 공동학위제. 공동학위제라는 게 사실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면에 부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서열화 해소고, 그 다음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와 그를 통한 재정 합리화, 무엇보다도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불평등 해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흔히 말해서 열린 기회의 지리학, 그러니까 기회의 지리학이라는 게 중요한데 어느 장소에서 교육받는 게 중요하죠. 지금은 서울 집중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원적 교육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해서 굉장히 좋은 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지금 전국의 거점 국립대 서울대를 포함해서 10개 대학을 통합 네트워크를 만드는 안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역에 이제 또 국립대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일부 사립대를 공영화시키는 그런 모델이고, 세 번째는 이걸 더 확대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첫 번째 단계에 지금 몰두해야 된다. 이 세 단계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여러 정치적 쟁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해야만 그 뼈대를 구축해야만 뻗어 나갈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단계를 진행시킬 때 여러 문제라든지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굉장히 돈도 많이 드는 정책이기 때문에 1단계만 성공적으로 해도 2, 3단계는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보면 10개의 대학을 우선순위로 1단계 하고, 1단계에서도 만약에 통합이 가능한 국립대학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전남대라든지 전남대와 목포대 이런 곳이 통합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10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하자, 이런 이제 안을 드릴 거겠고요. 그 다음에 병목 현상, 지금 1%, 3%인데 10개 대학 지금 서울대, 강원대, 지금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경상대, 제주대를 합치면 38,8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전체 입학 정원이 32만 명이니까 이게 12%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승낙인 총장께서 서울대 이거 반대하고 나오셨는데, 프랑스의 유학파입니다. 그분은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대학은 평준화이지만 그랑제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중의. 근데 그랑제꼴이 서울대 기능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랑제꼴은 전국에 200개 넘습니다. 그리고 파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랑제꼴이 굉장히 소규모의, 렌이라든지 마르세유라든지 리옹이라든지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사실은 엘리트 학교이지만. 그리고 그랑제꼴에 수학하고 있는 학생이 전체 대학생 수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10%를 12% 이렇게 늘리는 거니까 상향 평준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2단계에서는 지금 다른 지역 중심 국립대학이 있는데 이게 이제 7.6%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 20%, 나중에 이 대학 퍼센티지가 공영형 사립대까지 하면 한 30%까지 또 그 이상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반대되는 게 이게 하향 평준화다. 이 하향 평준 항상 나오죠. 고교 서열화든 대학 서열화 해소 등 간에. 그래서 아니다, 이건 상향 평준화다. 근데 상향 평준화를 하려면 지방 대학에 지금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대학에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4대강에 이명박 정부에서 22.2조를 넣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거보다 더 투자하면 투자했지,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라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반대점은 서울대가 저항할 것이다. 이미 저항이 들어왔습니다. 승낙인 총장이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반대다, 그런 이제 지금 왔는데, 지금 엘리트 교육이 필요하다. 근데 너무 큰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이걸 그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왜 엘리트가 꼭 1%가 돼야 되느냐, 10%, 20%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저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인화법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헌법을 고치려고 그럽니다. 헌법을 고치는데 법인화법을 못 고치겠습니까?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령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면 됩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서울대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1%를 위해서 99%가 희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금으로 교육지옥을 지속시키는데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화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우리의 세금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물론 공개 토론을 해야 되겠죠. 왜 반대하냐, 왜 찬성하냐. 우리가 토론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자, 유명한 동시죠. 부산의 8살짜리 아이가 쓴, 나는 사립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갈 거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이게 굉장히 진실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사회학자로서 어떤 진실이냐 하면, 잠깐만요. 자,
형식적으로는 공정합니다. 우리 시스템이 물론 이제 뭐 학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공정이 있지만 누구나 서울대 총장은 그런 겁니다. 누구나 서울대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서울대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미용 전문 학원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바로 그죠? 그래서 형식적 공정함보다 어떤 발달 기회상의 공정함, 인생 전방의 성장에 대한 공정함을 교육 체제에서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형식적 공정함보다 시스템의 공정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문가들이 말할 때 이걸 상징적 지대라 합니다. 지대라 그러면 독점을 하기 때문에 거기로 인한 비행하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민사고 가고 하버드대 가고 뭐 사립 초등학교 가고 이런 것들이 다 낭비라는 거죠. 실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극도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냥 미용 전문 학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뭐 대선 과정에서 파슨스 스쿨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여러분 파슨스 스쿨이 하버드, 뭐 MIT 이런 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전문화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디자인 스쿨로는. 그러니까 사립대들의 전문화를 이끌 수 있는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미국 대학은 다원 체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립대학이 서울대를 모방하지 않고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런 정책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3분만 쓰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뭐 실질적인 제안 지금 여러분 뭐 대학 사회에서는 유학파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국내 박사들이 직업을 잡기도 힘들고 또 학생들의 사기가 꺾이고 또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해서 국내 박사 교수 임용 쿼터제를 좀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안은 저희가 한 15년 전에도 나왔는데 여러분 아카데미의 어떤 대학의 헤게모니는 미국 유학파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의 불평등을 좀 열어주자. 최갑수 서울대 교수분 같은 경우에 3분의 1 정도를 지금 교수 임용을 국내 박사로 하자 이런 이제 말씀도 하셨고요. 제가 다른 미국 유학파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봐도 크게 반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는 되었지만 자기 제자들을 교수를 시킬 수 없는, 물론 우리가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지만 사회적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공론화를 거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 뭐 장관, 뭐 청와대 보좌관 이런 분들 보셨지 아시겠지만 다 지식 엘리트들입니다. 초 엘리트들입니다. 근데 지식 엘리트들은 1등만 해봤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사실. 그래서 지식 엘리트들 중에서도 이거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반대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제가 진보 진영의 여러 지식 엘리트들하고 그럼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서울대가 반대한다. 그게 되겠냐? 두 개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권력을 얻으려면 대권이라는 걸 얻으려고 그러겠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크게 변화를 위해서 사실은 권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제가 걱정하는 건 노무현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근처에 있는 주위에 있는 지식 엘리트들이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제 밝혀야 되고 이거 공론의 장에서 지금 토론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촛불 시민, 똑똑한 시민들입니다. 제가 뭐 지민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똑똑한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똑똑한 시민들이 나서야 된다. 다시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스티브 잡스 이 얘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하면서 굉장히 명연설로 이렇게 남게 되었죠. 3가지 이야기를 하죠. Connecting Dots, 그 다음에 Love and Loss, 마지막에 Death. 이 사람이 췌장암에 이제 걸리게 되면서 처음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죽음에 앞서서 우리가 묻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인생에서.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죽음은 삶의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뭐 카프카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죠? 인생도 유한하고 권력도 유한합니다. 앞서서 무엇이 중요한 데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봐야 됩니다. 대학 서열 체제를 고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영혼을 바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수 한 명 뽑기 위해서도 난리가 나요. 싸워요. 근데 대학 전체를 시스템을 바꾸자는데 영혼을 바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예, 여기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릿이 이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말한 건데, 그죠? 마지막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옳은 방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희망은 있다. 우리가 희망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또 희망을 창조하기 위해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마지막 정권 교체보다 중요한 게 체제 교체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제자들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탈출하자. 그리고 희망의 대학 체제를 만들자. 우리가 할 수 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